안녕하세요. 매일 여행 중인 복작가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날씨가 괜찮아서 미루던 가파도를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. 청보리가 한창인 그 가파도 말입니다. 축제는 한창이지만 평일은 사람이 덜할 줄 알았는데 가파도로 들어가는 운진항에는 차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가파도를 가는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섭니다.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을 하면 줄을 거의 안 섭니다. 전 미리 준비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미리 안 끄는 것도 있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개소리! 만은 아닙니다. 가파도는 섬이고 물론 제주도도 섬이지만 아무튼 가파도는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항되지 않더라도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우도, 가파도, 비양도 등 이 부속섬들은 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제주도 부속섬에 가서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가 섬에서 보는 제주도의 모습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게 안 보이면 지금까지 표를 안 끄는 핑계였고요. 운진항에 도착한 건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승선 신고서를 쓰고 줄을 섭니다. 줄이 상당히 길지만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줄을 섰습니다. 자, 이 뭔가 매표소 분위기가 매진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연주생 모자 직원분이 마지막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매진됐습니다. 오늘 이건 안 되세요. 로또를 5,000원어치 사면 30개 번호 중 하나도 맞는 게 없을 정도로 운이라곤 약에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운 좋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. 이런 경우 보통 내 앞에서 끊어지고 나부터 매지는 경우가 익숙한 풍경이라 기대 없이 기다렸는데 내 뒤부터 매진이라니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표였습니다. 정말 운이라고 어디 약에 쓸 일도 없는데 오늘 평생운을 다 쓴 건가? 아무튼 가파도 갑니다. 삼방산입니다. 가파도가 아니라 왜 삼방산이냐고요? 들어가는 배는 몇 시에요? 2시부터 있어요. 2시부터요? 2시부터 뒤엔 다 있나요? 2시, 2시 50분, 2시 50분, 3시 10분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 3시 10분 걸로 할게요. 제가 표를 끊었을 때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이왕 서쪽에 온 김에 삼방산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배 시간을 3시 10분 걸 예매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. 아니 매진이라고 해놓고 왜 2시, 2시 20분, 2시 50분, 3시 10분 이렇게 배가 많냐? 그게 왜 그러냐면요, 가파도는 가파도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매를 왕복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면 입도, 출도표를 동시에 사는데 이게 2시간 간격으로 정해져 있어요. 가파도가 워낙 작은 섬이고 성수기 때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섬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요. 온라인에서 2시간 간격짜리 왕복으로 표를 사도 운진항에서 표를 받을 때 나오는 배 자리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파도에 2시간만 머물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이날 제가 산 마지막 표는 출도 시간이 6시 30분이 마지막 배표였고 들어가는 표는 몇 장 있었던 거죠. 이런 이유로 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삼방산에 있는 겁니다. 이게 제주 동쪽에 살면 서쪽에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제주도가 끝에서 끝까지 거의 한 90 몇 킬로 정도 돼요. 90 몇 킬로 정도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춘천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육지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국도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감은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고, 그래서 저도 아직도 제주도에 산지 6년, 서쪽은 저한텐 아직도 관광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삼방산에 올라가 보려고요. 2010년에 여기 와서 여행 올 때 위로 올라가 보고 그 후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으니까 거진 10년 만에 삼방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삼방불사 개인 1,000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삼방산 밑에 절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보문사라는 이름인 건 처음 알았네요. 엄청 큰 부처님이 계시네요. 그러면 제 왼쪽으로 이렇게 뻘떡 튀어나와 있는 이 녀석이 용머리 해안인데 파고가 높으면 입장을 금지합니다. 주변을 쭉 돌아서 보는 그 풍경이 기가 막힌데 오늘도 역시 못 보네요. 올 때마다 트라이를 하는데 이상하게 저기랑은 인연이 없습니다. 한 번은 가봤어. 그것도 10년 전에니까는 오자마자 갈 수 있어가지고 저게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삼방굴사로 올라가 봅니다. 쫄지 마세요. 많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볼만 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동굴 안에 있는 부처상, 석가상 그것도 볼만한데 그거보다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
정말로 좋은 곳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번씩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드네. 진짜 안 걷긴 했나 보다. 삼방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탐방로는 현재 통제 중이어서 삼방굴사까지만 관람이 가능해요. 그리고 삼방산은 분화구가 없지만 화산입니다. 점도가 높은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윗부분으로 용암이 분출되지 못하고 굳어버려서 이렇게 분화구가 없이 볼록한 산 형태가 된 거죠. 중간까지 올라오니까 배표소가 있네요. 오래된 관광지인 만큼 기념품 가게에는 조금 어설픈 감이 없지 않습니다. 도민은 무료네요. 1,000원 벌었습니다. 도민이 되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서울 살 때는 육지 살 때는 이런 거를 활용을 못했지? 시립으로 돼 있는 시설을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데가 있었나요? 궁금. 아무튼 제주도는 도립공원 도민 무료. 그러니까 시립으로 돼 있는 그런 공원들은 그런 뭐 제주시에 사면 제주시 쪽은 또 무료. 서귀포시 사면 서귀포시 쪽은 또 무료. 그런 게 있습니다. 네,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. 자, 다 올라오는데 한 10분 안쪽입니다. 그런데 나무가 많이 자라서 뷰를 많이 가렸네요. 10년 전 여기에 올라와서 처음 봤을 때 평평하게 탁 트인 뷰가 처음 보는 풍경이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래에 있는 보문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뷰 자체는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. 아니 오히려 여기 보문사가 더 좋습니다. 올라가면 낙석 때문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 때문에 뷰를 더 가리더라고요. 자, 삼방굴사는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서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불전함에 돈 넣고 초도 켜고 이런 거 합니다. 막 엄청난 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. 뭐 불심이 있으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래 보문사에서 뷰 보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는 삼방산이 더 멋있는 걸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. 가파도 가는 배 타려고 줄 섰습니다. 출항 시간이 있으니 굳이 줄은 안 서도 되는데 다 서 있어서 그냥 저도 서 있었습니다. 원래 3시 10분 표였는데 생각해보니 들어가서 밥도 먹고 한 바퀴 돌려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2시 20분 표로 변경했습니다. 아까 말한 대로 나오는 배가 매진이라 들어가는 배표는 더 이상 안 팔려서 저는 변경이 가능했습니다. 제주도를 뒤로하고 가파도로 향합니다. 배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운진항에서 가파도까지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. 자, 이제 도착했습니다. 제주도가 확실히 섬입니다.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한라산이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또 느낌이 있습니다. 걷기에는 안 좋은 날씨입니다. 저 사진 찍어야 되나? 어디 보자. 올레길이 저기서 올레길을 시작하네요. 예, 가파도에는 올레길 10-1 코스가 있습니다. 제가 올레길을 주파하는 중이어서 온 김에 올레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. 자전거를 5,000원에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가파도에서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 금방입니다. 올레길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아직. 일단 가파도에 들어오면 자전거를 많이 빌리는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자전거 타도 기분은 좋을 것 같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육지여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올레길이니까 걸어야죠. 가파도랑 마라도 오면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우 별로. 다음에 올 때 한번 먹어보고 사람 없을 때.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, 짜장면집에. 네, 여기 골목길에 들어가서 그냥 좀 조용한 식당에 가서 김밥 먹고 가겠습니다. 작은 마을 골목골목에는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. 주민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생활에 관광객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. 그래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 오시는 분들은 예쁜 집이라고 막 들어가거나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. 이 집 상당히 유명한 집이죠. 할아버지가 주워오는 소라와 조개 껍질들로 집을 꾸미는 할머니. 야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왔으면 이렇게 문을 막아놨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유명한 집 앞에 작년에 생긴 카페 겸 식당 꼬닥꼬닥 거루멍에서 청보리 김밥과 청보리 미숫가루를 먹었습니다. 섬 속의 섬 가파도는 물류비 때문에라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가격이 그나마 착한 편이었습니다. 김밥이 좀 비쌌나 싶긴 한데 뭐 나름 보리도 들어갔고 색도 특별한 푸른빛이 나는 게 확실히 특별한 느낌이 있었고 이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뭔가 탄탄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폭신폭신 부서질 것 같았는데
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하나까지 진짜 부서지진 않았네요. 그 폭신폭신함 때문인지 입에 넣어서 씹기 시작하면 바로 밥알이 부서지면서 재료의 맛이 빨리 느껴져서 좋았습니다. 아마도 보리쌀을 섞어서 쌀밥으로 한 것보다는 찰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퀄리티였다고 생각이 되네요. 부서지는 듯한 느낌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이 청보리 미숫가루는 내가 알던 그 미숫가루 맛이 아니었어요. 달달한 맛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선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안 넣은 것 같고 고소함이 좀 더 강했는데 보통 먹는 미숫가루 맛은 아무튼 확실히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 가파도에 있는 카페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했습니다. 비싼 데는 8,500원씩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.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먹어볼 일 있으면 비교는 그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. 자, 이제 가파도를 걸어보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서쪽으로 오니까 가파도도 서쪽에 있어서 백년초들이 있네요. 멕시코에서 멕시코 해류를 타고 제주도 원령리로 흘러 들어왔는데 원령리에는 백년초 자생지도 있습니다. 그 녀석이 흘러 이 가파도까지 왔나봐요. 가파도 둘레는 걸어서 1시간, 자전거로는 20분 안쪽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입니다. 가로지르는 거리는 채 1km가 되지 않아서 부담 없는 섬이에요. 걷다가 방심하면 금방 섬 끝에 와 있더라고요. 바닷가 길을 쭉 돌아서 이제 청보리밭으로 올라왔습니다. 가파도는 섬의 바닷가 지역을 제외하곤 그냥 다 청보리밭이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.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청보리밭. 바람이 조금 있을 때 오면 청보리 파도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아쉬울 때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. 저렇게 청보리밭에 들어가고 그러지 맙시다.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남의 농사 다 망치네. 청보리밭을 다니다 보면 이게 길인가 하는 좀 애매한 곳들이 있어요. 길이 아닌데 누군가 들어가서 길처럼 된 곳, 그런 곳은 길이 아닙니다. 바닥에 청보리가 짓밟혀 있는 거 보면 알 텐데 다른 사람이 먼저 밟아놨으니 나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. 여기 들어가도 되나? 라는 의심이 들면 안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. 여기가 가파도의 중앙입니다. 가파도는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0m 남짓인데 저 가운데 나지막한 전망대가 가파도의 가장 높은 해발 20m 지점이에요. 전망대에 올라가면 바다로 둘러싸인 가파도를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. 정말로 작은 섬이구나 라는 실감이 납니다. 청보리밭 사이를 걸어봅니다. 저 바다 너머 제주도가 보이네요. 한라산만 있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. 잠깐 걸어오는 사이에 너무 예뻐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보는데 눈으로 본 모습의 발톱의 때만큼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. 실력 탓인가? 저쪽에 저 삼방산하고 그 앞에 송악산 뒤로 보이는 삼방산이 너무 멋있네요. 대박이다. 청보리를 가로지르면 다시 바닷길이 나옵니다. 제주도가 보이는 바다, 그리고 안쪽으로는 돌담이 쌓여 있는데 이 돌담은 제주 본섬에서 많이 보이는 검은 현무암 돌이 아니라 조면암질의 왕자갈 돌담입니다. 독특해요. 가파도에서는 이렇게 제주도랑은 또 다른 느낌의 돌담을 볼 수 있습니다. 바닷가에도 현무암과 조면암이 섞여 있는 독특한 모습이고요. 탁 트여서 너무 좋네요. 개인적으로 우도보다는 가파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우도는 전기 자전거에 차에 되게 위험하고 너무 좀 복잡한 느낌인데 가파도는 지금 청보리철이라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여유로운 느낌을 주네요. 진짜 멋진 풍경의 공통점은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찍었을 때 그게 잘 담기지 않는다는 것 같아. 가파도도 정말 눈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영상으로 찍히는 게 정말 좀 터무니없이 잘 안 나옵니다. 4시 42분, 3시 좀 넘어서 한 3시 한 1, 20분쯤에 출발한 것 같아요. 4시 40분이니까 진짜 천천히 걷고 그랬는데도 한 1시간 20분? 되게 짧은 올레길입니다. 자, 올레길을 타 걷고 아쉬운 마음에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보리밭 사이를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.
그리고 마을 구경을 하러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. 아이고, 벽화 좀 그만 그려라. 제가 이런 여행지에 있는 벽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림자랑 해놓은 것들이 오히려 그곳의 정체성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죠. 그런데 여기 있는 벽화들은 기분이 좋았네요.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이 벽화들과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파도가 어떤 곳인지,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,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놔서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누가 기획했는지 아주 잘된 벽화 사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 특급 칭찬이야. 이 작은 섬에 이렇게 소품샵도 있고 식당도 제법 있고 몇 개 안 되지만 민박집도 있습니다. 다음에는 가파도에서 1박을 해봐야겠어요. 관광객이 돌아가고 난 뒤에 가파도가 궁금해졌거든요. 자, 이렇게 예쁜 올레길도 있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이곳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빈집들이 제법 있는데 그곳들은 이미 고영희 씨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. 전체 섬주민이 400명 남짓인 가파도, 너무 아름다운 섬인 걸 알았으니 앞으로는 간간히 찾아오게 될 것 같네요. 6시 30분 마지막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아니지, 제주도로 돌아갑니다. 원래 6시 30분 마지막 배가 1년 내내 있는 건 아닙니다. 3월에서 5월은 성수기라 증편된 배들이 있는 거고요. 원래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왕복하는 정기선만 있고 마지막 나오는 배 시간은 4시 20분 정도인데 이것도 확실하게 믿지 마세요. 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시간도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. 오늘 가파도 너무 좋았네요. 제주살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가본 것도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제라도 가파도를 알았으니 다행입니다. 제주살이 6년째지만 아직도 제주도 여행 중인 복작가입니다. 끝.